긴 시간 동안에 준비했던 차트들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하단 밴드를 이탈하지를 않고 그동안 잘 지켜주고 있었다. 이런 종목이 그동안에 조용히 거래가 말려가 있으면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들어온 거지, 그 이전에는 이 종목에 대한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이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든 거죠. 차트를 열심히 돌려보셨다 그러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을 때 이럴 때를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걸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꾸준하게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렴의 과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알 수는 있겠죠. 여기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주도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상승이 나왔을 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갭을 띄우고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럼 이런 박스 구간을 갭으로 돌파를 하고 꼬리도 달리지를 않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주도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3600을 라인에서 돌파가 나올 때 이 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 구간부터 선수들이 들어오는 자리가 되는 거죠. 3200원이나 3300원 라인에서 이 종목을 확인을 하셨다 그러면 빨리 일봉에서 이런 추세선을 살려놓고 있는지, 수렴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슈와 거래 대금만 보고 매매를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과거의 어떤 추세선이나 수렴 돌파형이나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또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좀 더 신뢰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라인에서 갭을 떠서 행보가 나옵니다. 10시까지 이렇게 행보가 나오는데 시간 동안 갭을 띄운 상태에서 큰 변동성이 없이 크게 상승도 나오질 않아요. 갭이 뜬 거는 알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갭을 띄운 상태에서 한 30분 행보하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를 만들어 보면 캔들이 하단 밴드에서 많이 보이는 것보다 위에서 많이 놀잖아요. 위에서 많이 논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조정, 즉 말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받아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위에 캔들보다는 밑에서 캔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이러다가 이제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강한 종목들은 상단 위에서 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대부분 종목들은 갭을 띄워놓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나온 구간이 3560원 라인에서 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전고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전고점을 뚫어놓고 내려와서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전고점을 뚫어놓고 행보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타점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들이 J1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고 J2 자리까지는 매수를 주지를 않았어요. 강한 종목들은 가격 조정을 안 줍니다. 가격을 조정을 안 주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또 파동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상승 이후에 다시 가격 조정을 받는 거는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격 조정을 주는 종목보다는 가격 조정을 안 주고 견주하게 버텨주는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예요. 상승해놓고 저점을 높이면서 깨지를 않고 행보하다가 여기 이 구간이 이제 돌파 매매라서 한번 속임수 흐름이 나왔어.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 단봉단봉 상승 보이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전고점을 뚫는 순간에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밀어버렸습니다. 이 폭이 3-4% 정도 돼요. 이게 밀렸다가 행보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밀렸을 때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겠죠. 단기 관점에서 들어갔으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하고 음봉이 나올 때 당연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3600원 라인을 이탈할 때는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한 차례 전고점을 뚫어놓고 밀린 상태에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행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약하고 힘이 없는 종목이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올 때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망 매물들을 다 받아내고 있었다라는 게 강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시간을 더 보내다가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 구간이 하기 매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수 타점이 뚫어놓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강하게 뚫어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상승폭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한가 이후에 물량이 좀 풀렸다가 다시 종가로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강한 종목들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오늘 확인할 수가 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 우리 바이오를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종목 선정을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기법이 중요합니까?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까? 기법이 중요합니까? 99%가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찾았을 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 거냐가 중요하긴 합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못 잡더라도 종목이 좋으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경험도 필요할 거고요. 이슈 분석이나 시장 분석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 시장에 변화되는 흐름들을 빨리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쪽으로 종목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테마주로 1등 대장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2등주가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패턴이 좋지가 않죠.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사명이 변경이 돼서 아마 에머리지가 됐는데 예전에 아마 뉴프라이드일 겁니다. 패턴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리고 상승률이 13% 안 됩니다. 그리고 2등주, 3등주도 5승 첨단 소재, 이 종목도 패턴은 바닥권에서 상승은 나왔지만 강한 흐름이 못 나왔다. 우리바이오가 15% 뭐 20% 이상 상승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3, 4% 차이 정도로 따라와 주면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었지만, 테마의 이슈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바이오만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후발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A급 테마는 아니다. 이런 라인을 이탈을 했습니다. 시장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라인을 이탈하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목표치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깨는 게 좋지는 않아요. 양봉으로서 또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올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탈된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놓고 다시 복귀하고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항 이런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탈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26일 날 이제 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또 올림픽이 개막을 하면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가 생기면 이슈가 분산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강한 이슈가 돌아야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국제적인 이벤트 기간에 들어가면 이슈가 분산이 됩니다. 큰 시장은 열리지를 않고 개별주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주식 시장이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올림픽 기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휴가 기간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좀 예측을 하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수급도 그렇게 참 좋지가 않아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한 1조 원 정도 지금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한 4,200억, 기관들도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기관들이 한 6,500억 정도 잡아주는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들은 또 파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수급을 보더라도 좋은 시장은 아니고요. 큰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개별 테마주, 개별주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보이고,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상한가 이후에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고 투상한가에 들어가는 또 흐름도 나오고, 개별주 흐름들이 연속적인 상한가와 연속성이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시장이, 개별주 시장이 이제는 움직일 거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미만에 있는 소형주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패턴주로 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시장을 좀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한번 보시고, 일봉에서도 이런 수렴의 과정에 거치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왔고 거래 대금도 많이 실리면서 흐름도 나왔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분차트 상에서도 J1, J2까지는 매수가 안 왔지만 J1 자리에서 매수하고 계속 행보하다가 상승이 나왔고, 주도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바이오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찾을 때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작은 수익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